안녕하세요. 영화 한 잔의 주인장입니다. 오늘의 한 잔은 살인마 재개집인데요. 영화 한 잔 채널에서 은근히 많이 다뤄지는 또스트리엘 감독입니다. 울과 비가 남을 맥스로 찍은 감독이 이번에는 연쇄살인마를 주제로 영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연쇄살인마가 어떻게 탄생을 했고 어떤 행보를 했으며 그의 나름대로의 철학을 보여주며 불편한 질문을 던지는 영화 살인마 재개집 한 잔 말아보겠습니다. 이 다음부터 살인마 재개집에 대한 스포일러 가득한 리뷰가 있습니다. 아직 영화를 보지 않았거나 볼 예정이신 분들, 스포일러를 피하고 싶은 분은 여기서 영상을 멈추고 영화 관람 후 영상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살인마 재개집을 토파보기 전에 영화 전반적으로 나오는 예술의 메타포를 좀 알아보고 갈게요. 왜냐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잭이 자신의 살인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예술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인용을 해서 설명하는 예술가들과 예술 작품들이 좀 많은데요. 우선 살인마 재개집이 맨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물소리와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 얘기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라고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 말을 건네게 되고 말을 건네받은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겠다라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때 물소리가 조금 들리게 되는데 영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질문을 던진 사람이 잭이고 질문을 받은 사람이 버지라고 하는 저승사자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퀀스 자체가 단테의 신곡 지옥편을 좀 오마주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단테의 신곡은 이제 제가 들고 있는 책은 요렇게 세 가지가 들고 있는데요. 보면 맨 처음에 지옥편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연옥편, 그 다음에 천국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3개의 파트로 이루어져 있고 단테가 비를 알려주는 베르길리우스와 같이 지옥과 연옥, 천국을 가는 일종의 모험극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옥으로 안내하는 저승사자 역할에 있는 버지는 베르길리우스로 해석이 되고요. 지옥길로 들어가는 순간 잭은 빨간 망토를 뒤집어 쓰고 있는데 이 또한 신곡의 화자인 단테와 흡사한 복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뱃사공인 카론이 잭과 버지가 탄 배를 모는 장면에서도 잠시 등장하기도 합니다. 지구 아래 가장 깊은 곳에 지옥이 존재한다는 설정 또한 유사합니다. 입장은 정반대여도 별다른 두려움 없이 지옥으로 내려가는 이 단테와 잭의 태도도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라스 폰트리의 식의 현대적인 해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굳이 차이점을 보자면 단테는 죄를 짓지 않고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좀 보고 돌아온다는 입장이라면 잭은 뒤에서도 밝히겠지만 죽은 걸로 좀 나옵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어요. 지옥으로 가는 입장인 거죠. 단테와는 다르게 잭의 입장은 벌을 받으러 가는 입장이지만 그의 태도는 굉장히 유사하다는 아이러니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체파 그림이 조금 나오게 되는데요. 이 입체파 그림은 첫 번째 살인을 저질렀을 때 여성의 얼굴에서 점차 덮어 씌우면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굳이 입체파 그림을 삽입한 이유는 뭘까요? 입체파 그림이 기존의 다른 그림들과의 차이점은 사물을 여러 방향에서 본 모습을 한 화폭에 담아냅니다. 따라서 기존에 있던 화폭에서 혁신적인 시각으로 바뀐 화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는 살인을 보는 잭의 시선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사람들이 살인을 보는 관점에서 잭은 하나하나 뜯어보는 것이죠. 이렇게 뜯어봤을 때 예술로도 승화할 수 있다라고 잭은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것을 응용하게 되는 겁니다. 입체파의 전형적인 특징인 해체와 재구성이 있는데요. 입체파는 정통적인 현실 묘사 방법을 거부하고 사물을 분해한 뒤 여러 관점에서 재구성하는 예술의 시조입니다. 즉 단일한 관점이 아니라 다각적인 시점을 통하여 사물 혹은 인물을 관찰하게 되고 현실의 외적인 것보다는 본질을 조금 따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잭이 이 입체파 그림을 끌어오면서 자신의 폭력, 살인을 다른 방식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과 태도와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죠. 잭은 자신의 살인이 예술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잭의 주장에 따르자면 살인은 일종의 예술적
창작 행위입니다. 그래서 살인이나 예술 모두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고 해체하며 재구성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입체파처럼 잭의 살인 과정도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삶과 죽음의 재구성이라는 철학적으로 표현한 그의 왜곡적인 시선을 보여줍니다. 또한 입체파는 어떠한 사물, 인물을 조각적으로 보면서 파편화를 시키게 되는데 이 파편화는 잭의 파괴적인 내면과 정신 분열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잭은 자신을 완전한 한 인간으로 보지 않고 그가 살인 행위를 통해 조각내고 다시 조립하는 과정을 통하여 스스로 존재를 창조해 나가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잭은 예술은 반드시 도덕적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이는 빛의 사용으로도 나타나게 됩니다. 영화에서 잭의 대사를 조금 빌리자면 옛 성당은 어둠 속에 신만 보이도록 숭고한 예술품을 숨겨놨고 누가 뭐래도 그 뒤에는 위대한 건축가가 있었죠. 살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당 얘기가 나오면 모두가 최고로 치는 게 고딕 양식 건축입니다. 이 양식에서는 예전에 둥근 아치 대신 우아한 뾰족 아치를 썼죠. 이는 다름 아닌 정역학적의 공학 기술입니다. 덕분에 건축물에 가해지는 다양한 힘을 버틸 수 있게 됐죠. 뾰족 아치를 도입하면서 건물을 더 높게 올리고 채광량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건축 자재의 절감이었어요. 자재가 건축을 만든다고 봅니다. 건축 자재가 지닌 고유한 의지를 그대로 따른 건축물이 가장 아름다운 법입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백성당의 고딕 양식에서 그림자져 있는 부분의 예술품을 신만 볼 수 있게 숨겨놨다는 것입니다. 빛에서만 예술이 오지 않고 어둠, 그림자에서도 예술이 온다. 그렇다면 이를 잭의 살인의 행위로 접해보자면 사람의 삶이라는 빛보다는 죽음이라는 어둠을 통하여서 자신이 예술을 창조해내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셈입니다. 그 다음에 글렌 굴드가 나오게 되는데요. 글렌 굴드는 갖가지 기행으로 좀 유명하였습니다. 비정통적인 음악 해석법, 악기를 연주할 때의 버릇에서부터 삶의 양상, 개인적 행동 거지에 이르기까지 기인적인 면모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는 피아노와 음악 해석에 대한 관습적인 발상을 무시함으로써 평생 논란에 휩싸이기도 해왔는데요. 극한의 템포, 기발한 표현과 장식, 그리고 다른 해석적인 실험 등을 통하여 작품에 대해서 신선한 시각을 추구하였습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 독창적이고 자유로운 예술가와 잭을 비교하여서 잭도 그러한 예술가임을 주장하는 장치로서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 글렌 굴드 또한 잭과 같은 강박증에 시달렸기에 여기에서도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잭과 강박장애에 대해서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잭의 강박장애에 대한 묘사로 한 세 가지 정도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게 되는데요. 먼저 데이비드 보이의 페임, 글렌 굴드가 바흐의 곡을 연주하는 장면, 그리고 잭이 자동차 앞에서 큐카드를 이렇게 넘기는 것이 있는데 이는 밥 딜런의 곡을 오마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작중에서 버지가 잭에게 오르드뇽 쯔방잭이라는 말을 하는데 저는 이게 이제 라틴어인지 프랑스어인지 스페인어인지 몰라서 막 서치를 하다가 독일어임을 알게 되었는데요. 독일어로 해석을 해보자면 질서정연한 잭이라고 합니다. 잭의 총소강박과 그 다음에 질서강박, 여러 가지 강박 행동을 지속하는 잭을 일컫는 버지의 말입니다. 잭의 이런 강박적인 행위는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을 때부터 시작을 해왔는데요. 아마도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지금에 돼서까지 강박 행동을 쭉 이어온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잭은 이 강박 행동을 함으로써 어떤 것을 표현하고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이 청소 강박이라던가 강박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이 행위를 함으로써 어떤 것을 숨기기 위한 목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잭은 그러한 목적이 살인인 것이죠. 첫 번째 살인에서 무례한 여성을 죽였을 때 이 손떨림이 멈춘다던가 이 눈빛에서 활기가 돋고 조금 웃는다던가 하는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이러한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게 프로스펙트 가에 있는 냉동 창고인데요. 프로스펙트 가라고 되어 있는 이 표말은 사실 전체로서 존재하지 않고 반쯤 잘려서 프로까지만 보이게 되는데요. 이는 한쪽 면만 보이는 본성을 숨긴 재계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프로, 일반적인 사람을 연기하기 위해서 강박 행동을 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재계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그 다음에 빨강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파리마 재계집에서는 빨강이 핵심 색으로 좀 나오게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 피가 빨강색이죠. 피, 살인, 그 다음에 지옥, 재계 자동차 등이 모두 빨강색으로 표현이 됩니다. 빨강색으로 표현이 되는 것은 잭의 그런 폭력성과 살인, 지옥 등을 의미를 하겠습니다. 영화가 진행되면서 5번의 살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중에 두 번째 살인에서는 피해자 집을 창틀이, 세 번째 살인에서는 피해자들의 모자, 네 번째 살인에서는 피해자의 전화기와 손톱, 그 다음에 매직 마커, 다섯 번째 사건에서는 SP의 로브가 되겠습니다. 각각의 사건에서 살인과 연관된 부분에 빨강을 집어 넣음으로써 제게 일상적인 부분에 살인이 녹아들어 있다라는 걸 표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목차 한 번만 보고 가겠습니다. 폰트리의 감독의 특성이라고도 할까요? 안티크라이스트에서도 목차를 하나하나 짚어주었는데 살인마 재계집에서도 그렇습니다. 살인마 재계집에서는 첫 번째 사건, 두 번째 사건, 세 번째 사건, 네 번째 사건, 다섯 번째 사건과 그 다음에 프롤로그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사건을 보여줄 때 마치 시간을 거꾸로 되감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제 마커칠을 하는 것처럼 첫 번째 사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사실 마커칠을 하게 되면 중력 때문에 락커가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락커가 위로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것은 잭이 기억을 되짚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 같았습니다. 잭의 생각은 보통 사람들과는 반대된다라는 것도 의미하는 것 같았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사건부터 톱파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만난 재수 없는 여자를 잭으로 쳐서, 여기서 말하는 잭은 한국에서는 자키라고도 불리는데 여기에 띄워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보이는 자동차 공구입니다. 이 공구로 여자를 쳐가지고 우발적으로 살해를 하게 됩니다. 이때 우발적이었으나 앞에서 말했듯이 손떨림이 멈추면서 안정을 찾게 되는 것이죠. 처음 죽인 시체를 냉동 창고에 숨기게 되는데 처음 치고는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타고난 거지죠. 이때 버즈가 질문을 하게 되고 잭은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살인에 대해서 옹호를 하게 되며 자신을 예술가로 봐달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공학자이자 건축가이고 집을 지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즉 건축을 다루는 태도에서 자신은 예술가이다라고 확장을 시킨 것이죠. 굉장히 자기 자아상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자기 능력보다요. 그래서 첫 번째 사건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잭이 처음으로 살인을 저지름으로써 자신의 본능, 본성을 알게 되었고 이를 유기하는 과정에서 우연치 않게 신이 나를 돕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잭의 심리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잭의 묘사와는 다르게 영화를 좀 냉철하게 보게 되면 신은 돕고 있지 않고요. 잭의 입장에선 우연치 않은 행운에 불과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사건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사건은 첫 번째 사건과는 다르게 계획 범죄이게 됩니다. 목표를 노려서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살인 과정이 굉장히 서투르게 나옵니다. 보고 있는 제가 더 답답하고 야 내가 더 잘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서투르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거짓말을 잘 못합니다. 피해자 집에 들어가기까지 너무 오래 걸려요. 누가 봐도 수상합니다. 피해자한테 자신이 원래는 경찰이었다가 보험사 직원이었다가 세무사 직원이었다가
하다가 계속 말이 바뀌고 어찌어찌 해가지고 피해자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심지어 목격자까지 만들게 됩니다. 어찌어찌 해가지고 피해자 집에 들어가서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데 이때는 교사를 하게 돼요. 자, 손으로 목을 조르게 되는데 한 번에 죽이지 못하여서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하게 됩니다. 예술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절어서 그런 걸까요? 그래서 피해자에게 물과 도넛도 먹여줘요. 그러면 피해자는 일어나려고 하겠죠. 살고 싶으니까. 그러자 다시 한번 목을 조르고 심장을 찾아내서 단번에 칼로 찌르게 됩니다. 이때 피가 제게 얼굴에 이렇게 튀게 되는데 그 모습은 정형적인 살인마의 모습인 거죠. 그 다음에 사진을 찍게 되는데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의자에 앉혀져서 찍게 됩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면 흑백 반전이 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는 제게 시선이 일반인의 시선과 정반대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사람을 죽였으니 이제 시체를 유기해야겠죠. 시체 유기 방법은 첫 번째 사건과 같이 냉동창고에 가서 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체를 끌고 나와가지고 비밀로 포장을 해서 자신의 빨간색 벤에 옮겨 담게 되는데 이때 잭의 강박증이 다시 돋게 됩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는 손떨림이 멈추고 안정을 찾았다라고 했지만 아직까지 일평생 잭을 괴롭혔던 강박증을 한 번 이기기에는 살인 한 번 가지고는 그렇게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두 번째 살인에서도 아직 미숙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머리에 맴도는 거예요. 아, 내가 제대로 치우고 왔나? 핏자국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게 계속 머리에 맴돌면서 다시 사건 현장으로 돌아가서 카펫을 들춘다든가 전등 밑을 본다든가 라는 행위를 총 3번 반복하게 됩니다. 이때 자세하게 보게 되면 첫 번째 갔을 때는 카펫 밑, 전등 밑과 같은 비교적 큰 부분을 보게 되고 두 번째 들어갔을 때는 액자 뒤 벽지의 튄 부분으로 줄어들고 마지막에는 의자 다리 밑의 핏방울로 점점점 면적이 줄어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즉 강박의 형태가 줄어들고 있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면서 잭이 점차 살인을 저지르면서 강박적인 행동이 줄어들 것이며 예민한 부분도 없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3번 정도 들락날락 거렸으니까 낮이었던 배경이 밤으로 바뀌게 되고 경찰차 사이렌까지 들리게 됩니다. 경찰차 사이렌에 들렸으면 무조건 튀어야 되는데 잭은 그러지 못하고 경찰에게 발각이 되어 수색까지 당하게 됩니다. 주절주절 별명도 하고 도망가지도 못해요. 그리고 굳이 안 해도 될 말은 막 뱉으면서 경찰에 약간 의심도 사게 됩니다. 최종 마무리 단계로 집안 안으로 경찰과 함께 들어가서 다시 한번 핏자국이 있나 확인을 한 번 더 한 다음에 경찰의 의심을 살 만한 발언을 또 하게 됩니다. 이때까지 보게 되면 좀 멍청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렇게 집을 나서서 잭은 시체를 제대로 넣지도 못한 채 벤에 매달려서 창고로 향하게 됩니다. 시체가 갈리면서 피해자 집과 자신의 유기 장소인 냉동 창고로 일종의 피해 이종표가 들이게 됩니다. 잭은 망한 거죠. 그 피만 쫓아오면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누구나도 알 수 있게 되니까요. 근데 이게 웬 럭키잭? 비가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비가 내려서 잭의 입장에서는 다행히도 핏자국이 지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잭은 이상한 신념을 갖게 되는데 자신의 범행을 지워준 비는 축복과도 같고 살인은 해방과도 같았다. 절제자의 보호를 받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라고 스스로 이상한 의미부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버지가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너 자신이 스스로 사이코패스라고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고 잭은 그렇다라고 답하게 됩니다. 자신이 군중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보통의 공감 능력을 배웠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갑자기 갈대밭을 헤집고 다니는 어린 시절을 회상하게 되는데 자신은 놀이공포증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숨바꼭질에서 자신이 도망자면 항상 갈대밭으로 도망쳐 몸을 숨겼다라고 해요. 그때 버지가 갈대밭에 숨는 행위는 순례를 유인하는 행위이고 왜냐하면 갈대밭에 숨으려면 그 갈대를 부러뜨리면서 이동을 해야 되고
바로 그 갈대가 부러짐으로써 도망길이 보이기 때문이죠. 이 순례한테 "나 여기 왔으니까 따라와서 잡아봐라." 이렇게 유인을 하는 어린아이의 심리였을까? 혹은 그냥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근본적인 과시에 대한 잭의 심성이었을까를 물어보게 되고, 이는 당연히 후자임을 염두에 두는 말이겠죠. 따라서 갈대밭의 도망길과 두 번째 사건의 그 피해 이정표가 오버랩이 되면서 아이의 단순한 심리가 아니라 잭은 처음부터 이런 과시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한 번의 회상에서 풀의 숨결이라는 소리가 좋았다라고 하는데요. 이는 활력이 느껴지는 풀의 생명력입니다. 그럴 때 이 풀소리를 들으면서 잭은 오리를 잡고 있는데, 오리를 잡고 목을 비틀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리 한쪽을 잘라서 강에 던져버립니다. 그렇다면 오리는 살려고 발버둥을 막 치게 되겠죠. 발버둥 치는 물장구 소리를 듣고 싶어서, 즉 생명력을 느끼고 싶어서 유년시설에서도 그러한 사이코패스적인 본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잭의 말을 빌리자면, 경험이 쌓이니 목을 제대로 느긋하게 조일 수 있게 되었죠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강박도 나아져가지고 점점 과감해졌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앞에서 핏자국의 크기로 살인을 저지르면 저지를수록 줄어든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더 이상 떨리지 않는 손을 비춰주면서 자신이 찍은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시 찍으러 가는 잭의 모습을 보여주며 과감함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때는 목격자를 만들게 되자 서스름 없이 해치게 되는 냉철한 판단력도 갖췄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목격자를 해치우느라 생긴 피로 젖은 헤드라이트는 덤으로 보여줍니다. 이때 자신의 상태를 닭장 안에 들어간 족제비의 심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는 무엇이냐면 피로 인해서 광란의 상태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여기에서 잭이 윌리엄 블레이크의 시 양과 범을 언급하게 되는데, 이렇게 언급하게 됩니다. 시는 양과 범 둘 다 창조했죠. 양은 결백함의 표상이고 범은 야만성의 표상인데 각각 완벽하고 불가결합니다. 피와 살생이 삶인 범은 양을 죽이고요. 예술가의 본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버지가 뭐라고 답을 하게 되냐면, 악마가 성서를 읽듯이 블레이크를 읽었군. 자신에서 죽는 양은 없지 않나? 아무리 위대한 예술이라고 해도 말일세 라고 답을 하게 되고, 잭은 여기에 대한 반박으로 대신 예술 속에서 영생할 영광을 부려받게 되죠. 그리고 예술은 신성합니다 라고 답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대사에서 알 수 있듯이 자신의 살인 행위 또한 신이 창조해낸 어떠한 창조물이다,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행위이다, 즉 자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는 예술이 될 수 있다 라는 궤변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이 다음에는 냉동된 시체와 함께 사진을 찍게 되는데요. 이때 미스터 소피스티케이션이라고 교양살인마라고 자신을 지칭하게 되면 나르시즘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또한 이들을 또 과시를 하고 싶어서 그 사진을 신문사로 보내게 됩니다. 자신을 표현하고 싶은 과시욕과 자기 확신, 자기 과인을 보여주는 겁니다.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의 특징인 것이죠. 이 모습을 어떠한 매체에서는 굉장히 멋있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 영화에서는 절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이 잭이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상에서 숨 쉬듯이 살인을 저지르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말을 하게 되는 게, 사진보다는 필름 쪽이 좋았다. 이것은 10살 때 알게 되었으며 필름을 통해서 빛에 내재한 악마적인 속성을 볼 수 있었고 빛 속의 어둠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보이게 됩니다. 앞에서 빛의 예술을 언급했던 부분이 10살 때 필름을 좋아했던 부분과 마치 겹쳐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즉 잭은 빛에서 어둠을 보고 있고 흰색에서 검은색을 보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잔상을 남기는 듯한 모습인 것이고, 죽음에서 생명을 보고 살인에서 생명력을 느끼는, 쾌락에서 고통을 느끼는 이러한 네거티브한 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버지가 후회하지 않느냐라는 말을 뱉게 되는데, 잭은 자신은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하며 영화를 보면 나오겠지만 가로등을 비유하면서 온갖 중독에 통용되는데 왜 살인만 안 되냐라는 궤변을 일삼습니다. 근데 이 궤변이 꽤나 그럴듯해요. 넘어갈 것 같으면 버지가 나와서 잭의 허점을 짚어주면서 이 관객의 정신
정신을 차리게 만듭니다. 이게 버지의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세 번째 사건은 가족 살인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영화가 논란이 가장 많이 된 부분이죠. 직접적인 아동 살인 장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안티크라이스트나 멜랑콜리아 이런 작품들을 보게 되면 아라스 폰트리에는 관객을 편하게 하자고 카메라를 돌려준다던가 간접적인 비유적인 표현을 한다던가 그런 친절한 감독이 아닙니다. 어떠한 것을 표현하고 싶으면 집요하게 카메라를 들이대서 끝까지 보여주는 감독이죠. 이를 아동 살해 장면에서도 그대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할리우드의 3대 금기가 있죠. 여성, 특히 임산부는 죽이지 않고요. 애완견 죽이지 않고요. 아동을 죽이지 않는데 여기에서는 여성 엄마 죽이고요. 그다음에 아동 죽이는 장면이 포함이 됩니다. 이 점 참고 바라고, 이 세 번째 살인을 왜 얘기를 하게 되냐면 버지가 물어보게 됩니다. 가족에 대한 열망이 있었느냐라고요. 그래서 잭은 한때 가족을 꾸렸었어요 하고 썰을 좀 풀게 되는 것인데, 이때 음악이 사계의 봄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즉 따지자면 일종의 가족을 형성하고 있었던 그 시기가 잭의 인생에서는 봄이었다라는 것을 음악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 같았어요. 영화에서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아마도 잭은 가정을 꾸렸고 그 과정에서 살인, 사냥을 멈췄을 것입니다. 실제로 범죄 심리학자가 하는 말을 제가 주워 들은 게 있는데, 연쇄 살인마들이 대학의 졸업이라던가 취업, 결혼, 가족 꾸리기 등과 같이 인생에서 좀 바쁠 때는 살인 행위를 멈추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즉 잭은 인생에서 굵직굵직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살인, 사냥의 행위를 멈췄을 것이라고 저는 추측이 들게 됩니다. 이것은 저의 추측이고요. 영화상으로는 간접적으로 비춰지게 되는데 갑자기 끔찍한 생각이 들어서 라고 표현을 합니다. 버지가 말한 것처럼 일말의 인간성이 발휘가 된 것일까요? 혹은 가족을 꾸림으로써 자신 안에 있는 인간성을 피워내게 된 것일까요? 그러면서 역겹고 뒤틀린 사냥의 형태가 마음이 불편할 정도로 이례적이게 용인돼 왔다라고 하면서 살처분, 모리사냥, 추격견 이런 것들이 너무 비도덕적이야 라는 말을 뱉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닉하죠. 그러면서 사슴의 사냥 방법을 소개해 주는데, 아기 사슴 2마리와 어미 사슴 1마리가 나란히 달리면 아기 사슴을 먼저, 그 다음 어미 사슴을 잡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냥의 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어미 사슴을 먼저 잡게 되면 아기 사슴은 그대로 달아나게 됐고 자연에서 잘 생존해 갈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 사슴을 쏴도 어미 사슴과 나머지 아기 사슴이 같이 도망가기 때문에 이 둘은 생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냥 방식을 그대로 사람한테 적용해 보자는 잭의 미친 실험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먼저 죽이게 되고요. 시체를 가지고 엄마랑 소풍놀이를 하게 됩니다. 이 기괴한 소풍놀이가 끝나게 되고 12초 동안 엄마를 도망가게 둡니다. 그리고는 엄마를 쏘죠. 일부러 명중을 안 시키고요. 자기가 마치 사냥개가 된 것처럼 핏자국을 찾아가면서 엄마는 공포에 질리게 되고, 이 공포에 질린 모습을 끝까지 탐미한 잭은 그제서야 엄마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곤 까마귀 50마리와 사냥감들을 장식해 놓아요. 마치 액자처럼 네모 반듯하게 까마귀와 엄마, 아들 2명, 그 다음에 자신의 사냥감을 전시합니다. 이 장면을 위에서 부감샷으로 잡아주는데 꽤나 역겹고 괴기스럽습니다. 그러면서 버지가 사냥은 사랑의 은유인데 너는 사랑에 들어있지 않다라고 하자 잭은 반박하게 되고, 또한 이렇게 주장하게 됩니다. 태양과 달의 계시라고요. 잭은 자신이 저지른 살인 과정이 하늘에서 떨어진 계시였다라는 거죠. 이 계시에 맞춰서 자신은 그렇게 한 것뿐이다. 그래서 이 인간 사냥을 한 자신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버지는 이 말에 대해서 사랑이네 잭, 사랑 또한 예술이야, 친밀함도 그렇지 라고 말을 하게 되며, 잭의 사냥에서 사랑이 빼져 있다, 너의 사냥은 정당할 수 없고 예술도 될 수 없다 라고 잭이 반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사건을 말을 하게 되는데요. 네 번째 사건은 능숙한 살인마가 된 잭의 사냥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내가 살인마고 피해자를 찾고 있어요. 그렇다면 가장 좋은 피해자는 자기보다 약한 사람일 것입니다. 대부분은 여성일 것이고, 여성의 경계심을 풀기 위해서는 아픈 척을 해야겠죠. 자기가 아파서, 여기서는 다리를 저는 걸로 표현이 되는데, 다리를 절어서 너보다 약자임을 표현을 하게 되고 일종의 동정심도 얻게 되면서 경계심을 풀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일종의 연애 감정을 품었을 거라고 보이는 여자 제클린이 나오게 되는데, 여자에게서 이야기를 끌어가게 됩니다. 아마도 여자는 우울증이 있는 것 같아요. 여자가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빨간색 전화를 연결해서 계속 말을 시켜가며 경계심을 풀게 시킵니다. 그래서 여자는 마음을 열고 잭에게 신체적으로 가까워지게 되는데, 여자는 남자가 신체적으로 아프다라고 믿고 있고, 잭은 심리적으로 다정한 척을 연기하며 여자에게 점점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체적으로 거리가 가까워지자 막말을 하는 잭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때는 이미 제클린이 일종의 가스라이팅으로 잭의 통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잭이 막말을 해도 제클린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때 잭은 여자를 심플으로 부르게 되는데요. 아마도 다루기 쉬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신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티를 냈는데도 도망가지 않으니 멍청하다고 하고 이를 직접적으로 표현까지 하게 됩니다. 제클린도 이상함을 눈치채고 1층에 있는 경관에게 달려가서 얘 이상하다, 날 죽이려고 한다 라고 말을 하지만, 경관에게 말해도 경관은 술주정으로 들을 뿐 구해주지 않습니다. 그런 제클린을 잭은 데려오게 되고, 다시 방 위로 올라온 두 명, 잭과 제클린, 어색한 기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때 잭은 제클린에게 진심으로 보이는 말을 하게 되고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제클린은 용서를 하게 돼요. 앞에 펼쳐졌던 널 죽일 거야, 너 왜 이렇게 멍청하니, 막말을 했던 것을 이제 일종의 장난 혹은 실수로 보고 용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때 여자는 완벽하게 속아 넘어가게 되고 잭은 본성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고 어색하고 미묘한 분위기를 여자는 꽤나 늦게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제서야 여자는 잭이 21명을 죽였다라는 사실이 진실이고 진짜로 연쇄살인마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잭이 잠든 틈을 타서 도망치려고 하지만 이미 잭이 열쇠를 숨긴 상태입니다. 절단된 전화선까지 본 제클린은 잭이 교양살인마라는 사실을 눈치채게 됩니다. 그래서 창문을 열고 소리소리를 지르면서 나를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지만 맨션에 있는 사람들은 술주정으로 알고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때 잭도 참 영악한 게 같이 소리를 지르면서 마치 술주정으로 보이게 행동을 또 해요. 그러면서 잭은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을 오히려 비난하게 됩니다. 이것도 참 웃겨요. 본인은 제클린을 죽이려고 하면서. 그래서 잭은 빨간 전화선으로 제클린을 포박을 하게 되고 칼을 고르며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됩니다. 이때 조금 논란이 되는 발언이 나오게 되는데, 잭의 발언입니다. 남녀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왜 항상 남자가 잘못하냐라고 입을 막은 제클린에게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대사를 뱉게 되는데, 왜 늘 남자가 잘못이라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솔직히 슬퍼. 어쩌다 지독한 불운을 만나서 남자로 세상에 태어났다는 건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뜻이야. 얼마나 부당한지 생각해봐. 여자는 항상 피해자잖아. 그리고 남자는 항상 범죄자지. 아마도 살인마로 살아가면서 자신이 남자라고 해서 경계심을 갖는 사람들을 경험해 나가며 생긴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살인마가 여자라면 경계심이 덜할 테니까요. 잭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억울할 만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란 듯이 제클린의 가슴을 잘라서 경찰차 위에 올려놓고 갑니다. 잭은 아니라고 하지만 우둔한 여자를 죽일 때만 버지에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우월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우월감을 찝은 버지에게 하는 잭의 변명은 여자가 자신의 살인에 더 협조적이어서 쉽다라고 말을 뱉게 되는데요. 참 이상한 발언이죠. 여기서 나온 것은 교양살인마의 이론입니다. 잭은 자신이 이론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명명을 하는, 즉 문화자가 되는 것은 싫어함으로써 그냥 이론이라고 겸손을 떨듯이 말을 하게 되는데, 이미 그의 태도는 나르시즘적이죠. 그러면서 부패는 선악이 없는 자연현상이라는 것을 예시로 들며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요.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죽음 이전이 아닌 사후세계에 놓여져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버지는 인간의 모든 것은 물질로 환원하고 생명력을 잃어가는 과정을 예술이라며 높게 가치를 매기고 있군으로 말하며 잭을 일갈하게 되는데, 잭은 버지 보고 당신은 무자비하고 꽉 막힌 노인입니다. 도덕적 잣대로 생명의 예술성을 죽이죠. 나는 해방을 바랍니다. 예술은 불가해할 정도로 방대하니까요. 이렇게 반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예시로 디저트 와인을 만드는 방법처럼 사람 또한 그 과정을 거치게 하면 같은 결과가 나온다. 즉 그러한 것을 예술으로 칭하는 과정은 나오니까 이것은 예술이다 라고 보는데, 이때 버지는 그러한 것을 예술이라고 칭하는 과정은 사랑이 빠져 있고 예술 과정으로서 짓고 있는 집을 완성하지 않았음을 찝습니다. 이때 잭은 자제가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잭은 이런 대사를 뵙게 되는데요. 슈페어는 폐허 가치 이론을 그리스 로마를 조사해서 만들었다고 더 약하고 강한 자재로 자신의 건축물을 세웠죠. 1000년 후 미학적으로 완벽한 폐허가 될 때까지요. 우상의 가치, 그리고 우상의 가치라고 하는 슈투카의 소리, 세상이 부패의 미를 알려하지 않는 것은 그들에 대한 불신과 같은 맥락이에요. 아니, 진정한 우상을 만든 우리에 대한 불신이죠. 우리를 극악 취급해요. 세상을 뒤흔들고 있고 앞으로도 뒤흔들 그 모든 우상이 제게는 호화로운 예술입니다. 고귀한 곰팡이죠. 이 대사를 말할 때 라스 폰트리의 전작들이 나오는데, 이 말을 뱉으면서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은 잭이지만 감독 본인의 작품을 나열하면서 마치 잭의 대사가 자기 자신이 뱉고 싶은 대사라고 표현하는 것 같았습니다. 감독은 잭을 통해서 이러한 예술에 대한 관점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잭은 간단하게 호기심에 대해서 언급을 하며 살인마의 전리품에 대한 얘기를 하고, 가슴이 두 쪽이지 않습니까? 한쪽은 경찰한테 주고 나머지 한쪽은 가공을 해서 지갑으로 들고 다녔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잭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사건인 5번째 사건을 이제 톱어보겠습니다. 잭은 사람들을 일렬로 쭉 세우고 한 탄환으로 쏴 죽이려고 합니다. 이 탄환의 이름은 풀메탈 자켓입니다. 풀메탈 자켓은 뭐냐면 세계 2차 대전에서 하나의 탄환으로 사람을 열어 죽이기 위해서 발명해낸 것인데요. 원래 탄환은 끝이 물러서 이제 박히게 되는데, 풀메탈, 그러니까 위에 물른 부분도 메탈로 감싸면서 쭉 통과할 수 있는 살상력을 높인 탄환인 것이죠. 즉 이 탄환을 사용하여서 한 탄환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나 실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잡혀온 사람들 중 군인이 탄환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줘서 다시 바꾸러 가게 되는데, 잭이 거래를 해온 무기상인 알이 잭을 의심을 하게 되면서 잭에게 탄환을 주지 않게 되고, 여기서 꼬리가 길어지고 잡힐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알이 탄환을 주지 않자 SP의 트레일러로 가서 SP에게 탄환을 달라고 하지만 SP는 이미 경찰이 다녀가서 잭을 강도범으로 오인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붙잡아 놓고 신고를 하게 되는데, 그때 잭은 한쪽 손에 칼을 쥐고 기회를 노려서 SP를 죽이게 되고 풀메탈 자켓 탄환 하나를 빼갑니다. 경찰이 왔고 빨간색 로브를 뒤집어 쓰고 경찰을 속인 뒤 경찰도 쏴 죽이고 여기서 경찰차를 타고 빠져나오게 됩니다. 서둘러 창고로 돌아온 잭은 사정거리가 나오지 않자 점점점 뒤로 물러서
들어서게 되는데 이때 뒷문이 걸리게 되고 이 뒷문을 끝끝내 열게 됩니다. 이 뒤에 냉동창고 문은 처음에는 열리지 않았는데요. 이 냉동창고 문을 자세하게 보게 되면 창이 빨간색으로 창틀이 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맨 앞에서 빨간색은 여러 가지를 의미하고 있고 그중 하나로 지옥을 꼽았는데 이 문이 열림으로써 지옥문이 열렸다라고 은연중에 표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문이 열리고 사정거리가 잡히게 되자 잭은 총 한 발을 쏘려고 하는데 이때 버지의 목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잭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우리는 맨 앞에서 잭과 버지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이것은 잭의 회상이다 라고 알고 있는데 과거에서부터 현재 시점까지 이야기를 막 진행하면서 마침내 다다르게 된 것이죠. 이때 사실은 버지의 정체를 영화에서 밝히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처음으로 버지가 저승사자임을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맨 처음에 설명을 좀 잘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밝혔지만 사실은 일종의 반전의 요소로서 5번째 사건에서 밝혀졌답니다. 그래서 버지는 잭에게 집을 짓는 일은 어떻게 된 건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 잭은 쏘는 것을 그만두고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잭이 만든 집은 자신이 죽여왔던 시체들로 만든 집이 되고 이 자재를 마음에 들어한 이유는 자유의지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잭이 만든 집을 가만히 둘러보고 들어가 보는 잭과 버지. 이때 화면이 전환되면서 경찰이 도구를 써서 침투하고 있고 총을 땅땅 쏘는 것을 보이게 되는데 해석이 갈리게 돼요. 잭이 어디서부터 죽은 상태이냐에 대한 해석인데 여기서 경찰이 쏜 총을 맞고 잭은 죽었다라는 것부터 이 문을 여는 시점부터 잭은 죽었다라는 것 혹은 버지랑 잭이 지은 집안에 구멍이 뚫려 있게 되는데 그 구멍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죽었다. 이런 해석들이 좀 질비하게 되는데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잭이 버지를 통해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시퀀스가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으로는 에필로그 하강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버지는 저승사자임이 영화에서 밝혀지게 되었고 잭을 지옥으로 안내하게 됩니다. 버지가 지옥으로 잭을 안내한다는 설정은 앞에서 밝혔듯이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서 레퍼런스를 따왔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오프닝의 물소리가 들리고 같은 질문이 나오면서 돌림노래 같은 여정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 둘은 지구 끝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귀를 맴돌던 특유의 소음도 버지가 설명해주게 됩니다. 이 소리는 고통받는 영혼들이 내는 소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물레방아 삐걱거리는 나무 소리를 들려주게 되고 대사를 통해서 어디 여정에 있었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요단강도 건너고 주마등도 보면서 가게 됩니다. 이때 주마등 부분에서 풀의 숨소리를 들으며 눈물이 흘리게 되고 버지는 지옥의 최하위층까지 내려가서 용암을 보여주게 됩니다. 지옥의 최하위층에는 끊어진 다리가 있고 그 끊어진 다리 끝에는 지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웃기게도 잭은 2층 위에 지옥행이지만 지상으로 나가고 싶어서 절벽을 타게 되고 그 절벽에서 미끄러지면서 말 그대로 지옥 끝, 지옥 최하위층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색이 반전이 되는데 이는 끝까지 세상을 반대로 보고 있었던 잭을 의미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살인마 잭의 집에 나오는 예술 작품들, 그것이 의미하는 것, 잭의 강박, 그 다음에 붉은색의 의미, 첫 번째 살인, 두 번째 살인, 세 번째 살인, 네 번째 살인, 다섯 번째 살인, 에필로그 하강까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마무리 지을 차례인데요. 살인마 재계집은 라스 폰트리의 감독이 연쇄살인마를 다룬 작품입니다. 제가 안티크라이스트를 토파봤을 때도 감독은 지독한 염세주의와 우울함이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작품에서는 종종 이런 특징을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멜랑콜리아, 님포매니아 볼륨 1, 2, 어둠 속 댄서, 도그빌, 만들레이, 안티크라이스트 등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한 잔인 살인마 재계집
재개집은 그의 이러한 시각을 연쇄 살인마에 녹아내면서 지독하게 관객의 멘탈을 흔들었습니다. 예수를 살인과 접목시켜서 일반인들과 정반대로 생각하는 잭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예술이란 무엇인가? 예술은 도덕이 필요한가? 사랑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잭의 논리가 그럴듯하게 들리는 이유는, 혹은 반박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등등의 무수한 질문을 던지며 라스폰트리의 그 자신만의 절절한 자기 대답을 하는 영화 살인마 잭의 집에 대한 한 줄 평은 지옥으로 내려가는 길에 내뱉는 자학의 노래입니다. 잔점수는 10잔 중 8잔 원샷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소중한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생각을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